관료주의 사회에서 책임이란 한마디로 불덩이 같은 거다. 내게 불똥이 튀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불덩이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의무는 신성한 것이니까. 튀르키예 작가 아지즈 네신의 소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에 대한 재미있는 풍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긴의 독서방의 박성희입니다. 아지즈 네신의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재미있어 술술 읽히는 데다 표현이 너무 적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주인공의 삶은 사람 사는 세상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드러냅니다. 아지즈 네신은 1915년에 태어나 1995년에 타계했습니다. 튀르키예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국민 작가죠. 그의 작품은 영어, 독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전 세계 34개 국어로 번역됐습니다. 튀르키예 격동기에 불온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생했지만 열심히 글을 써서 번 돈으로 1972년 내신재단을 설립해 고아들의 교육을 도왔고요. 저서의 사후 인세도 모두 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국내에도 오늘 소개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외에도 당나귀는 당나귀에게, 제이넵의 비밀 편지, 개가 남긴 한마디 등 여러 작품이 출간됐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작가가 1948년 부르샤라는 곳에 귀양 갔던 시절의 경험을 담은 것입니다. 작품은 유배형에 처해진 그가 부르샤라는 곳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헌병들은 제발 좀 뒷골목으로 가자는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수갑을 조금만 헐겁게 해달라고 하자 오히려 한 칸을 더 조입니다. 내신은 부르샤 치안국으로 갔다가 파출소로 연행되는데 파출소장들은 그를 받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어떻게든 불똥을 치우려고요. 빈손으로 유배된 그가 싸구려 숙소를 찾는데도 자기네 소관이 아닌 곳으로 보내려 비싼 숙소로만 데리고 가는 시기죠. 결국 그를 맡게 된 파출소장은 외칩니다. 난 어쩌란 말이냐. 당시 유배 생활이란 해당 지역에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 소관 파출소 장부에 서명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작품은 유배당한 자, 소외된 자, 조직에서 물 먹은 자의 삶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부르샤로 유배 왔다는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해진 것일까.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옛 친구와 지인들은 하나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것도 나와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할 뿐이었다. 우연히 만난 친구가 밥 한 끼라도 사주기는커녕 그와 말을 섞지 않으려 멀리 뛰어가는 걸 보면서 쓴 대목입니다. 유배된 자의 삶은 억울하고 외롭고 고단합니다. 한겨울에 한 푼이 없어 냉방에서 배고픔에 떠는데 어쩌다 만난 사람들은 왜 월세방을 얻지 않고 호텔에 사는 거냐며 다그칩니다. 방을 얻어서 직접 밥을 해 먹으라고? 무슨 돈으로 방을 얻고 그릇을 사는데 매일 2, 3리라를 구하는 것보다 한 번에 50리라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걸 모르나? 내신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는 또 다른 유배자와 한 집에 살게 되는데 이들을 비밀 조직의 요원으로 알고 찾아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청년을 푸대접했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상대하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먹음직한 통닭이 생깁니다.
통닭을 둘이서만 먹기 위해 그들은 청년에게 빈 종이를 비밀 문서라고 특정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얼마 후 문서가 빈 종이라는 걸 안 청년이 난리치자 두 사람은 비밀 문서라 그냥은 안 보이는 거라고 둘러댔대네요. 더 기막힌 일은 온천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나 여유가 없어서다. 부르샤에서 딱 한 번 온천에 가봤다. 하지만 탕에 발도 못 담가봤다. 나는 빨래를 했다. 친구들이 먼저 나가면서 자네도 얼른 탕에 들어가게 하는데도 계속 빨래를 하다 그만 기절했다. 내가 비벼 빨던 빨래를 얼마나 꽉 쥐고 있었던지 친구들은 내 손가락을 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손수건 5장은 새하얗게 빨았으니 다행이다. 그가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개중엔 자신이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탕진했다며 장차 돈이 생기면 모두 주겠다며 가난한 그의 주머니를 턴 사람도 있고 나중에 2배로 갚겠다며 어쩌다 생긴 그의 돈을 오입질에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적으면서 털어놓습니다. 정신력이 강할 땐 꿈이나 상상을 그저 엉뚱한 곳으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엉뚱한 상상에도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점, 노래, 기도 등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뜻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니 터무니없는 유혹에도 넘어가는 것이다. 그는 책의 말미에 고백합니다.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았을까? 절망은 인간을 더 이상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견고한 지점까지 인도해 가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창피해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인생은 어쩌면 각기 다른 의미의 유배 생활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억울한 꼴을 당하거나 무인도에 떨어진 듯 막막한 날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로운 나머지 내가 미쳤었나 싶은 황당한 짓을 하기도 하고요.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다시 한 걸음 내딛어 보는 수밖에요. 지금까지 튀르키예 국민작가 아지즈 내신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우긴의 독서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